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발목을 이렇게 접질리거나 또는 자주 이런 발목 부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운동법,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운동법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운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부상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골격계 이런 통증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부상 중에서도 발목 부상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런 것들이 한 번 이렇게 부상을 당하시다 보면은 두 번, 뭐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 부상이 잦아지다 보면은 이 발목 바깥쪽에 있는, 특히나 저희가 발목 부상을 당하시게 되면은 이 발목 안쪽에 있는 인대도 물론 다치지만 거의 대부분 이 발목의 바깥쪽을 많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들이 상당히 이런 느슨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가속하다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행 패턴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음걸이를 잘 이동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런 보행 패턴이 망가지다 보면은 또 이제 발목뿐만 아니라 뭐 무릎, 뭐 고관절, 뭐 허리까지도 이렇게 다른 통증으로 이렇게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 부상을 여러분들 너무 강가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 부상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발목 주위에 있는 이런 nerve, 신경과 이 혈관들을 또 이게 누르고 압박을 시킴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안 좋은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이런 분들이 있는 회원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운동을 좀 잘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일반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주 발목을 접질르고 자주 발목 부상을 당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될지 그 운동법을 잘 숙지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발목의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현장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재활 운동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재활 초기부터 끝단계까지 이렇게 잘 운동시켜서 다시 일상생활 속으로 복귀를 시키고 있는데, 발목을 부상을 당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특히 이런 몸에 대한 인지력, 이런 고유성성 감각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 뜻은 뭐냐? 밸런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 발의 위치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감각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발목 부상 당하신 분들 특히 밸런스를 쫙 잡아보라고 하면은, 싱글레그 밸런스를 잘 서보라고 하면은 부상 당한 쪽이 상당히 이렇게 발이 자주 이렇게 흔들리고 내 몸에 대한 중심을 잘 잡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일반인 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 뭐 발목이 좋은 영상 해서 뭐 보수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지면이 흔들리는, 조절되지 않는 흔들리는 지면에 올라가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운동하시다가 또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조자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스스로 컨트롤 되는 부분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전문가가 옆에서 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발목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운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고유성성 감각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보수볼에 올라가서 한 발로 들고 균형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떨어진 운동 단위들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해봐야 될 운동들은 물론 이런 고유성성 감각 또는 밸런스 운동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하기에는 조금 더 안정성이 기반으로 되는 경우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첫 번째로 해봐야 될 부분들은 가동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고유성성 감각 운동은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뭐 전문가한테 받아서 했다라고 치고 제일 먼저 발목의 가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대한 가동성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의자가 있으시면은 그대로 앉아주시고 제가 만약에 왼쪽 발목을 부상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활의 첫 단계는 이 유연성 회복이에요. 대부분 부상을 당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어떠한 불편함이 됐건 그 관절의 가동성, 원래 나와야 될 가동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 첫 번째 단계는 가동성, 모빌리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모빌리티 운동을 잘 충실하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움직임을 해낼 수 있고 또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의 첫 번째 운동은 가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발을 여러분들이 뭐 의자에 저는 지금 이 볼스터라고 하는 소도구를 대고 있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제가 이 플랫한 이게 빼게 되면은 허리를 구부려서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뭐 의자에 앉거나 또는 땅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바닥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을 뒤로 해서 편안하게 다리 쭉 펴고 이런 식으로 펴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왼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발을 다쳤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왼발을 다쳤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오른발을 먼저 천천히 먼저 움직이세요. 오른발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발목을 당기고 지금 이게 발목을 당기는 거예요. 발목을 당기는 거, 발목을 쭉 피는 거, 다시 발목을 당기는 거, 다시 발목을 피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보이시나요? 제 움직임 당기고 펴고 당기는 각도는 최소한 보행을 할 때 나와야 될 발목에 당기는 각도는 20도 정도 이상 나와야 돼요. 발등을 펼 때는 50도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다친 쪽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은 지금 건강한 다리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고 펴고를 반복수가 많아야 돼요. 한 20회에서 2세트 정도를 먼저 반복을 해보세요. 왜 오른쪽을 먼저 움직이냐? 왼쪽을 다쳤는데 왜 오른쪽을 움직이냐? 저희 신경이 해부학을 이제 잘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접목을 해보면은 저희 신경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어요. 척수 신경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왼쪽을 다쳤어도 오른 다리를 이렇게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들이 왼쪽 발목 쪽으로 가요. 이게 척수 신경이 크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쪽을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건강한 쪽을 먼저 잘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신경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가서 전달이 돼요. 왼쪽 발목 쪽으로. 그러면 나중에 왼쪽 발목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척수를 활용한 운동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물론 강사분들 또는 트레이너분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친 다리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분들이라든지 요가 강사분들, 뭐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다친 다리를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좀 건강한 다리를 조금 움직여서 이 민감한 쪽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건강한 쪽을 움직여서 이 건강한 쪽에 있는 신경들이 이 왼쪽 발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 중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 움직여 보고 20번씩 당겼다 폈다. 그리고 발목이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 바깥쪽
바깥쪽.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면은 살짝 대각선으로 발목이 이런 식으로 안쪽 꺾을 수 있고 바깥쪽. 안쪽은 되게 관절 가동 범위가 한 30도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은 거의 5도가 될 거예요. 5도. 거의 대부분 안 나온다라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도 정도가 나와야 돼요. 안쪽, 바깥쪽.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서클로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겁니다. 서클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손을 안 잡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딱 바닥에 대서 편안하게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돌려야 되겠죠. 서클. 돌릴 때 여기 무릎이랑 고관절이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무릎과 고관절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만 천천히 서클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서클. 안쪽에서 바깥쪽 20번, 바깥에서 안쪽으로 20번.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건강한 쪽을 먼저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왼쪽도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당기고 펴는 거 펴고. 근데 대부분 건강한 쪽보다는 다친 쪽이 되게 힘들고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여주면 돼요. 그리고 당겼다 폈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일정한 속도로 20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쪽 바깥쪽 움직일 텐데 되게 발목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 꺾이면서 많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쪽으로 꺾을 때도 너무 세게 하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만큼만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을 할 때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먼저 바깥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쪽,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번씩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돌리는 거, 서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서클,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친 쪽. 그래서 앉아서 이런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 앉아서는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의 제 발을 보세요. 발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고 펴고,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을 다 했으면은 이제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쭉 이런 식으로 같이 다시 안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리고 서클, 같이도 마찬가지로 20번씩, 그리고 다시 휴식. 이게 이제 다 끝났으면은 한 세트 더 해볼 수 있어요. 한 세트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해보세요. 같이 당기고 펴고 천천히 다시 안쪽 바깥쪽.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다친 쪽이 건강한 쪽과 거의 비슷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일어나서 발목의 가동 범위 운동, 그리고 뭐 발목뿐만 아니라 발목 근력 운동, 발목 주위에 있는 무릎과 고관절, 체간에 있는 근력 운동, 그 다음에는 뭐 이 밸런스를 잡는 근신경계 운동, 이런 것들까지 점진시켜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이 가동성 운동이라는 거죠. 물론 그 가동성 운동 이전에는 이런 고유성성 감각을 활용한 운동이 먼저 밑받침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운동은 제가 소개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동성 운동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일반인분들은 자주 다치신 분들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천천히 한번 발목의 가동성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